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해 행정력을 사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요. 또 국민의힘 측은 국정조사를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대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1조 7, 8천억짜리 이 국책 사업,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 이걸 원희룡 장관이 뭐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겠죠. 느닷없이 내가 국가 정책 결정권자로서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걸 백지화하겠다. 이 선을 한 바람에 온 국민이 관심사가 돼버린 거예요. 네. 이제 온 국민이 양평 지도 끄집어내 놓고 양서민이 어디 있고 강상민이 어디 있고 강한 인터체인지가 어디 있는지를 그려가면서 다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양평이 국가적인 명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든 이재명 당대표는 정말 그 자기를 덮쳐오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 사법 리스크에다 돈 봉투 리스크, 거기에다가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까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 리스크를 덮어쓰고 있고, 거기다 이낙연 전 대표가 와서 이제 친민계 비민계가 문자 그대로 갈라서느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네. 지금 기승전 김건희 예. 이번에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역시 네.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 쪽으로 이 강상민 쪽으로 네. 변경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당군 일에 이 그분은 당군 일을 참 좋아해요. 당군 일의 최대 스캔들이다.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딱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가령 우리가 국정조사를 뭐 하자 이러면 언론에서 추적을 해갖고 어떤 범죄 혐의가 나온다라든가 어떤 탈법 행위가 발각이 된다라든가 그리고 권력을 그 남용하고 권력을 사유한 증거가 드러난다면 그 국정조사를 하자 하는 말이 타당한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예. 다만 이재명 대표가 규정한 것처럼 민주당이 국정농단으로 딱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국정농단이란 말은 권력을 사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권력을 사유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면 뭐가 그러냐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니까 그 일가가 있는 땅 쪽으로 원래 고속도로 원안이 있는데 이걸 대안이다 이러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갖고 옮긴 것 아니냐, 방향을 튼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예. 그런데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 것도 이 문재인 정부 때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자기가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 3일 만에 그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받은 겁니다. 이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네. 뭐 원희룡 장관이 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대단한 국가적 사업도 아닌데 그렇게 크게 장관 취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대수나라 했을 일은 만무하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장관 돼서 3일 만에 처음으로 그 보고서를 봤는데 네. 내가 무슨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었느냐. 그래서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백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이게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제 도로에 대한 실질 조사 이걸 용역을 줄 때 그 문재인 정부가 준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위에 원안대로 있는 양서민에 그래 강한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다시 또 양서민으로 간다면 이게 일자형 아니냐. 네네. 뭐 크게 일자는 아니라도 약간 구부러진 건 맞아요. 구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강화의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다시 양서민으로 올라간다면 그리고 배후 인구가 밑에 있는 강상민이 훨씬 많습니다. 일단 여기가 한 2만 명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여기 다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용역을 준 회사들도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지리상 근데 지금 그 원안대로 하면 그 터널과 터널 사이에 그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이 JCT 그 분기점처럼 그걸로 연결로 시켜야 된다. 그건 굉장히 난공사가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새롭게 한 것이 이게 밑으로 강상면으로 이걸 노선을 변경을 하면 그런 애로는 없어진다. 이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를 다 해서 그 이번에도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저런 걸 보면 이 문제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고 해서 일로 방향을 틀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CCT는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분기점은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소음과 분진만 있지 여기에 분기점이 있다고 해서 분기점 옆에 토지가 있다고 해서 집가가 올라갈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문가들은 분기점 옆에 땅이 있으면 집가가 내려간다. 소음 때문이라도. 먼지는 예.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걸 보면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 물론 뭐 저희들이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모릅니다만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이 김건희 여사가 이 대통령 부인이 됐다고 해서 느닷없이 그 방향을 그렇게 틀었으면 거의 만무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가 이걸 당군들의 최대 스캔들이라는 등 그리고 국정농단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예. 국정조사를 하자 네. 하는 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장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네. 국정조사 그거 하게 되면 민주당 정부를 상대로 해야 된다. 문재인 예. 정부를 상대로 해야 된다. 네. 왜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안을 만든 용역 회사에게 용역을 준 것이다. 이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네. 지금 현재 가령 옛날에 성남에 그 수사만 실컷 내놓고 지금 아직도 기소를 못하고 있는 백현동 사건, 그리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정자동 사건, 네. 이런 것도 국정조사를 다 해야죠. 그것뿐입니까? 지금 이 50억 클럽 중에서 논란이 됐던 재판 거래 사건, 저는 그 전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자는 분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특검을 하자는 사람도 없느냐. 이 문제는 정말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국기를 흔든 사건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네. 이거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이 사건은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만 할 사안입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가서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봐야 되고 그리고 왜 이것이 어떻게 돼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따져야죠. 그런데도 그런 사건은 국정조사라는 말은 절대 안 해요. 네. 그런데 국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10분 가운데 6분 정도가 뭔가 이게 노선 변경이 김 여사 일가 특혜로 의심될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계시고 32%가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국민들 시선이 저런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저런 의심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좀 적극적 지금 액션을 해야 될까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네네. 나서 그 1년 넘게 지나오면서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긍정평가가 많이 나와봤자 40%를 좀 네. 넘었다가 다시 또 30%대로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아직도 그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는 그 국민의힘이 이번에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그 서울 평창 고속도로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대처하는 방법이 네네. 너무 서툴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 보일 것은 서툴다고 완전히 보셨어요? 싹 다 보이고 네. 보이고 그리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원희룡 장관이 당정 협의에서는 일체 말이 없다가 네. 밖에 나와서 기자들 앞에 백브리핑을 하면서 메모지를 끄집어내 갖고 당정 협의에서도 하지 않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 이 백지화하겠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뭘 생각을 하겠어요? 야, 뭔가 있구나. 네.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것이 어떻게 엄청난 홈런을 하나 친, 일로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하면, 그 다음, 고1 읽고 나서 예. 여론조사에서 가령 이를 믿어 같으면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가 2.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똑같이 2.9%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얼 밑에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대통령의 국정평가, 긍정평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네. 계속해서 긍정평가가 잘하고 있었는데 이 원희룡 장관의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에 급락을 했다. 예.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신을 심어준 겁니다. 네,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데 이 국책 사업이고 공약 사업이고 뭐 예산은 총계 1조 한 8천억밖에 안 되는 작은 건설 사업입니다만은 15년 동안이나 검토를 해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2만 양평 그 군민들의 그 수군인 사업인데다가 하루에 한 6만여 명이 이용을 하는 네. 서울에서 내려가고 양평에서 올라오고 하는 그 인구들이 하루에 한 6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선 양평군에서 그 이 나이 드신 분이 거주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의료시설, 서울의 의료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잠실이 가장 빠르다고 그래요. 그 잠실로 오는데 이 고속도로가 건설이 돼야만 15분에서 20분 안에 온다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군 사업이에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심기 경호를 하는 거냐, 심기 경호를 하는 거냐, 그럼 뭐가 있구나. 또 두 번째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 자기가 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백지화를 선언을 해버려요. 그럼 이게 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원 장관이 이 점은 이번에 실수를 한 것은 맞다. 예. 네. 저는 그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야말로 국민 앞에 정말 그렇죠. 자신이 이번에도 그 뭐 일타 강사인가 한다면서 자기 유튜브에다가 상세히 또 설명을 설명했더라고요. 했잖아요. 네. 그걸 백지화 선언하기 전에 네, 네. 본인이 설명을 해야죠. 예. 뭐 기자들 앞에 백브리핑을 하기에 너무 긴 것 같으면 그때 정말 이게 뭐 기자 간담회를 열면서 차라리 그 문제를 진솔하게 설명을 하거나 하면 국민들이 훨씬 더 이해를 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백지화부터 선언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서툴다. 네. 가령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 방송에서도 나는 방류도 반대를 하고 개성도 반대를 한다 이랬는데 마치 집권 여당 쪽에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자 뭐 이런 말 했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가 되겠어요? 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거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본단 예. 말이에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왜 국민들이 오해를 받느냐? 그래서 나는 이 대통령실도 그렇고 집권 여당도 그렇고 왜 서툰 행동을 자꾸 하느냐? 예. 그게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일이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고 의혹을 해소하려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예탈을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게 해결책이 될까요? 글쎄요, 윤상현 의원이 예탈 다시 하자는 것은 지금 대안을 두고 하자는 건지 네. 뭐 원하는 아니겠죠. 대안을 두고 이제 예탈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자는 건데 그것은 통과 의례처럼 이제 보이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정말 이걸 그 끝장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양쪽 진영에서 나올 사람 다 나와서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 이게 그 원안을 냈던 사람 그리고 대안을 낸 용역업체들 이 사람들도 다 나오고 네. 또 우리 전문가들도 나오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평 군민들의 의견입니다. 예, 예. 양평군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정말 끝장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건설한다 해도요, 당장 건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완공되는 게 아마 2031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그 다음 정권 끝부분에 가서야 준공이 되는 도로란 예,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그 정부가 이 난관에 처했으니까 뭐든지 이렇습니다. 뭐든지 어려움에 봉착을 하면 네. 다 털어내놓고 솔직해져 버리는 것. 네.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에요. 나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전문가들 그리고 당사자들 다 모아놓고 야 진실이 무엇이냐 다 털어내놓고 얘기 한번 해보자. 예. 그러면 전 군수 땅이 왜 거기에 있었는데 전 군수는 의도적으로 그러면 양서면으로 방향을 잡은 거냐. 지금 우리 보수 쪽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분에게도 해명 기회를 충분히 주고 또 이쪽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데 이쪽으로 과연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하면 되겠죠. 예. 어떻든 이게 양쪽을 이렇게 다 확인을 하지 않으면요. 이 논쟁은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더 클 것 같고요. 아까 지지율 잠시 말씀하셨는데 양평 고속도로 논란 때문에 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6%가 빠졌는데 갤럽에서 6% 빠지는 게 이게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32%로 잘하고 있다가 빠졌습니다. 오늘 네. 그 발표가 됐는데 네네. 제가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못했기 예.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네. 이게
리얼미터가 추락을 하고 중간에 뭐 다른 발표도 좀 있었습니다만 오늘 갤럽이 생각보다 아주 의외로 많이 빠져버렸어요. 예.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충격을 좀 받았을 겁니다. 제가 참 답답하게 이기는 것은요. 이번에 북한이 ICBM을 쏘았잖아요. NSC를 했는데 화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리투아니아에 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분들 주요 인사들이 전부 다 외국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김기현 당 대표조차도 지금 네. 미국에 가 있고. 미국 가 있죠.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또 폴란드로 그 대통령을 뒤쫓아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책 수뇌부들이 그 아마 총리 빼놓고 다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지금 떨어진 폭이 좀 심상치가 않고 부울경 TK 민심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민심을 좀 달래야 될지 모르겠고요. 자, 이번엔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 폭우 때문에 명락 회동이 일단 불발됐고 다음 주쯤에 다시 만난다고 하죠. 지난 화요일 회동이 무산됐는데 진짜 비 때문에 깨진 거는 맞죠? 그래서요, 이게 명락 회동이 예. 그 지난번에 뭐 누가 먼저 뭐 다음에 만납시다 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폭우는 핑계죠. 하필이면 이때 비가 왔느냐 예. 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을 거고 야외에서 한 분은, 만나는 건 또 아닐 한 분은 텐데. 야 지금 마침 비가 왔구나 예. 이런 분이 한 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네. 그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 할 얘기가 없잖아요. 우선 이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또 없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절대로 이게 공천권도 내려놓지 않고 그리고 당 대표는 물론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예. 당장 8월 달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두 번, 한 번은 세 번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이제 대장동 사건이 본 재판이 열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에 이틀은 아니면 3일은 법원에 가 있는 당 대표를 보면서 어느 날이고 신문에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증거가 나오고 하는 것이 도배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당의 순회 중에 순회가 법정에 있으니까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네. 거예요. 그러면 당에서 당연히 이제 내려오십시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상당한 권한을 주어 놨는데 문제는 거기에 불체포 특권을 첫 번째 혁신안으로 내놨잖아요. 그거 안 하면 뭐 당 망한다. 예, 이렇게 당 망한다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네네. 처음에는 의총에서 의안으로 올리지도 않다가 네. 그 20일 만에 근거리 의안으로 올라갔는데 아주 사실은 매몰차게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논의하자 뭐 이렇게 됐다는 예. 식으로 발표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우선 돈봉투 사건에 돈봉투 받은 국회의원 20명이 지금 특징이 돼 있다고 네.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뭐예요? 자기 위에 10% 칼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거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한다? 그거요 선뜻 내키지 않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예. 혁신위는 앞으로 정말 힘없는 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민주당을 먼저 떠나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기는 호남이 자기의 정치적 배경이고 네. 거기다가 또 이게 민주당의 원뿌리 와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재명 예, 대표보다 예. 훨씬 더 가깝잖아요. 네. 이러니까 자기가 먼저 떠나기는 싫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한 말이 지금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상민 의원과 유쾌한 결별? 예, 네. 자주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방송 토론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유쾌한 결별이라는 게 어차피 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자 이제 웃으면서 헤어지자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당장 민주당 지도부에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엄중 경고를 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 당신 나가라는 소리죠. 너 혼자 나가라는데 네네. 지금 일각에서는 뭐 20명이 나가느냐 30명이 나가느냐 네, 뭐 20명 이야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신당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마 이낙연 대표가 그 신당설에 가담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보기로는요. 앞으로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법 리스크가 점점 강도를 더할 것이고 결국 그 명락 대진에서 예. 불리해질 쪽은 이재명 대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명락 만남 전에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미스터 쓴소리 김혜영 전 의원 만났는데 또 왜 만났을까요? 무슨 소리 들어보려고? 글쎄요. 네. 뭐 같은 편이니까 그렇겠죠. 어차피 예, 이재명 대표를 예. 지금 비판하는 쪽이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전 대표로서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또 듣고 싶겠죠. 예. 내가 너무 협소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는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어떻든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그 이재명 대표는 가면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고 네. 그만큼 사법 리스크가 많습니다. 우선 걸려가 있는 범죄가 1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대부분이 아주 중형이 그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들이에요. 이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사법 리스크가 큰데 무엇보다도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사건요. 이 사건 이제 1심 선고가 나면 난리가 날 겁니다. 1심 선고가 나면 2심, 3심만 이제 남게 되는데 그럼 거의 한 뭐 서너 달 안에 2심 또 서너 달 안에 대부분 예. 최종 판결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1심 결과가 만약에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자 앞으로 이것이 확정이 그대로 된다면 무슨 434억이나 되는 대선 그 비용 그 보증받은 것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우선 대장동 이 재판도 엄청난 사건이고 네. 또 앞으로 기소가 될 또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아마 8일 날 중수경에는 오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백현동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정자동 사건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 다른 정치인 같았으면 그 사건 하나하나가 다 정치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예. 이런 사건이 한 10여 개가 있으니까 네. 황당한 거죠. 예. 이러니까 이낙연 대표로서는 처음부터 이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 처음부터 그걸 걸고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지금 나는 먼저 뭐 당을 쪼개자 떠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만 두 분이 만나고 나면 예. 갈등이 좀 봉합이 되는 양상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좀 첨예해질까요? 저는 봉합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아, 봉합이 예. 되려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내가 양보할 것을 양보를 하겠습니다. 네. 가리 이선에 물러난다라든가 뭐 이제 공천권은 내가 내려놓겠다라든가 어떤 그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가능성은 나는 전혀 없다고 봐요. 전혀 없다고 보세요. 예, 전혀 없다고 네.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되니까 정치 생명이 끝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본인은 절대 그러지 않죠. 본인이 그럴 리가 왜 있겠습니까? 네. 끝까지 싸우겠죠. 예. 끝까지 싸우다가 장일이 진사를 하면 몰라도 그러지는 예. 않겠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로서도 좀 깝깝할 겁니다. 이 만나봤자 별무소득인데 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만나서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됐다면 네. 벌써 진작 만났겠죠. 네.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득달처럼 쫓아가서 손잡고 만났겠죠. 예. 그게 그 열흘이 넘고 지금 20일이 되어버리고 하는 이유는 만나봤자 소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존재감이 없다, 뭐 하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얘기 들었던 김은경 혁신위가 생각보다 좀 이번에 강하게 치고 나갔거든요. 그걸 당이 좀 수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불체포 특권 포기, 그 포기를 해버리는데 네. 안 하죠. 나는 김은경 그 혁신위가 솔직히 김은경 교수가 이 법학자이면서 아직 정치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정치를 평론한 경험도 없어요. 네. 그런 분이 느닷없이 혁신위원장이 돼서 지금 민주당에 이제 쓴소리를 하고 감나라 대추나라 하고 새로운 이제 플랜 로드맵을 짜야 되는데 예.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놓은 것도 약간 좀 구차스럽게 이미 네. 이재명 대표가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인실에서 얘기를 한 예. 불체포 특권 포기 네. 그걸 일환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거 안 하면 당이 망한다 이 얘기까지 네. 했는데 네. 저렇게 어청해서 보기 좋게 거부를 해버리니까 지금 깝깝하는 거죠. 예. 근데 김은경 위원장이 뭐 문희상, 권노갑 이런 당 원로들도 만나고 뭐 함세웅 신부, 이부영 전 의원, 뭐 신일영 전 이대 총장 이런 분들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듣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결심을 해서 나온 게 아닌가. 아니 지금 이제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죠. 네. 예, 그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외근 가면 당의 원로들이 네네. 와장창 몰려와서 네.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안을 내놓은 게 뭡니까? 위장 탈당 앞으로 안 한다는 거 바로 네. 그거예요. 그런데 민영배 의원을 민주당이 복당을 시켰습니다. 복당시켰죠. 복당을 시키고 그리고 가령 김남국 의원이 자신에서 탈당을 했잖아요. 네. 아니 김남국 의원이 지금 복당한다면 받아줄 겁니까?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까? 근데 또 김홍걸 의원 복당한 거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 예, 참 김원글 의원도 복당을 했잖아요. 복당할 사람 다 복당해놓고 앞으로 위장 탈당 없다. 그걸 쇄신한 이안이다 이러면 그 국민들이 보기엔 뭐가 되겠어요? 내가 네. 보기로는 참 이게 깝깝할 겁니다. 이게 민주당 혁신위가 내놓을 마땅한 혁신안들이 없단 말이에요. 예, 저 같으면요, 이 공천에 대한 어떤 선 있잖아요. 예. 요걸 난 제시를 하겠다. 이래서 완전히 민주당에 하나의 충격파를 던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공천 없다. 이걸 정하자. 그랬다가 또 문자로 해촉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문자로 해촉이 되더라도 그 정도의 그 모습은 좀 보여줘야 예, 혁신위가 될 텐데 네. 지금 혁신위가 하는 것은 이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실에서 한 말, 네. 그 리바이벌 한 거, 예. 그리고 또 거부당한 거,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민영배 의원 다 복당까지 다 됐는데 이제 네. 와서 앞으로 위장 탈당 없다. 예. 이걸 혁신안으로 내놓겠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을 어떻게 보겠어요? 네. 그러지 말고 애초에 이번에 예컨대 돈 봉투를 받은 사람들은 일체 앞으로 공천을 못 받는다. 예. 뭐 이런 안을 내놔야죠. 그래야만 깜짝 놀라겠죠. 한 번 탈당하면 절대 복당 없다. 그리고 네. 한 번 위장 탈당한 사람들은 예. 이 감점 요인을 딱 네. 줘가지고 이분들 공천하는데도 조금 태클 걸어야 되겠죠. 예. 그 이런 식으로 이 가령 공천에 대한 어떤 안을 제시를 하지 않으면 가령 혁신위가 뭘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뭐랄까 파급 효과는 없을 겁니다. 네. 명락회동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다음 주 좀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일약 스타로 떠오른 원희룡 장관 존재감이 좀 주목받고 있는데 다시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뭐 중량급 인물이다 보니 스타 장관이다 보니 뭐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그럴 상황은 아닐 텐데요. 네. 지금 내각에서 이 차기 주자로 가장 크게 거론이 되어 왔던 예. 사람이 한동훈. 그렇죠. 그다음에 뭐 본인이 자가 발전을 하든 안 하든 지난번 그 대선 후보 때 사위를 했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네. 뭐 어떻든 여전히 차기 주자로 남아 있는 사람이 원희룡. 네. 바깥에 지자체장으로 나가 있는 사람은 홍준표. 오세훈 시장. 예, 그 또 오세훈 뭐 이 예. 정도죠. 그리고 또 기타 잠룡들이 있을 텐데 내가 안철수 보기로는 의원도 있고요. 그렇죠. 예. 내가 보기로는 국민들에게 어떤 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분으로 한동훈 뭐 이런 분들이 새로운 스타로 꼽혔는데 네. 이 주목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그 이게 백지와 선을 한 것을 두고 이 원희룡 장관을 아니 한동훈 장관을 의식한 것 아니냐. 그때 한 장관이 예. 건다고 해서 이 그런데 뭐 직을 건다고 했던 말. 예, 그죠? 참 재밌는 예. 게요. 한동훈 장관 또 예. 그 이 김의겸하고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청담동 술자리 예, 호. 뭘 건다 안 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원희룡 장관 또 이번에 백지화 선을 하면서 장관직뿐 아니라 한참 뜸을 들입니다. 한참 뜸을 들인 다음에 한숨을 한번 쉬고 내가 리액션을 하지만 한숨을 한번 쉬고 정치생명까지 걸겠다. 네. 아, 왜 걸긴 거래요? 음. 아니 이런 게 도박판에 그걸 물건입니까? 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 걸어서 이득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는 거죠? 아니 어떻든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고 예, 예. 그리고 청문회를 통과를 해서 지명을 받고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을 받은 사람인데 네. 아니 대통령과 언론도 하지 않았는데 예. 그 직을 걸고 심지어 자기 정치 생명까지 걸어버리겠다. 네.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이제 그 비슷한 말을 했고 나는 그렇게 걸는데 당신은 뭘 걸겠냐 이렇게 네, 따졌잖아요. 야, 이분들이
이 정치를 흥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의 그 레토릭을 쓰는 것이냐, 아니면 습관적이냐, 네. 정치를 너무 가볍게 봐서 그런 거냐. 예. 어떻든 원희룡 장관은 이번에 좀 실책은 하신 것 같아요. 나는 이 실책이 그냥 단발성 실책으로 그쳤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희룡 장관은 네. 재능이 있고 참 정말 그 머리도 좋고 천재로 유명했죠. 예, 그리고 예전에. 예. 나름대로 그 남원정 그 세 분 뭐 다 똑똑한 분들이었지만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그때였죠. 수장파. 남원정 중에서도 가장 좀 재기발랄해 보였던 네. 분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지금은 그 이 정치를 그 보는 시선이 뭐 언론이 또 그래요. 이거 직권남용 아니냐. 예. 야당에서 그런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 거기에다가 월권을 했다는 얘기는 많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 자체가 하나의 월권이에요. 네. 왜 그런가 하면요. 고속도로를 하나 건설한 데는 그냥 국토부만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주무부처 장관일 뿐인 거죠, 그죠? 환경부도 예. 있고 기재부도 예. 있고 기재부가 돈을 줘야죠. 네. 환경부는 또 환경평가도 해야 되고 많죠. 연관되는 부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책임자로서는 장관은 대통령이 참모에 불과합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 대통령이 있는데 마치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내가 백지화한다. 이래버리니까 듣는 사람으로서는 아, 네. 이거 월권 아니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저는 절침에 예. 그 뉴스를 보면서 이거 월권이라는 생각부터 문제였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날 다른 데서 조금 비판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을. 근데 아마 이런 건 있었을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만 놓아두면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해봤자 끝내 기성전 김건희 이 야당의 이게 선동에 날파리. 우리가 또 말리 들어간다. 네. 이 날파리 선동에 네.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내가 백지화 선언을 했다. 네. 충격파를 던졌다는 겁니다. 예. 또 그런 말을 들으니까 또 원희룡 장관의 입장 또 이해는 됩니다. 어떻든 원희룡 장관 또 한동훈 장관 또 우리 보수 쪽에 좀 제대로 큰 인물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훈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